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영어의 어순에 따라서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설명을 붙여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문장을 다시 하나 써 놓았는데요. 중요한 단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단어, 문장의 주체가 되는 단어를 앞에 두고 여기 차례차례 하나씩 단어를 붙여나가는 게 영어의 어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배얼리라는 부정어가 오게 되면은 그 부정어가 완전한 부정어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동사를 또 붙여주고요. 그래서 하나를 완전하게 의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간신히 했는지 그렇게 차례차례 설명을 붙여나가는 그런 어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어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의 어순으로 영어의 어순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위의 문장을 의미 단위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얼리 쿠드가 이제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겠죠. 간신히 할 수 있었다. 나는 걷는 것을 내 발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어 단위가 아닌 요번에는 의미 단위로 하나하나 의미를 앞쪽에 보충해서 설명을 붙여나가는 그런 의미 단위가 되겠습니다. 좀 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의미 단위의 어순으로 보면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일단은 주체 행위를 표현합니다. 일단 주체 행위를 표현하고 나서 그 주체 행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단위의 어순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패턴 영어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에는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익히자고 하는데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바로 주체 행위를 표현한 뒤에 주체 행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붙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됩니다. 주체 행위란 말 그대로 주어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어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주체 행위에 대한 보충 설명은 주체 행위가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을 뒤에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주체 행위는 결론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일단은 결론부터 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붙이는 것이 영어의 또 어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체 행위는 다른 말로 또 표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 행위에 대한 보충 설명은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표현 부분과 내용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서둘러 학교에 갔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서두르다라는 말인 표현 부분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학교에 갔다는 말은 구체적인 내용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주체 행위는 곧 표현 부분에 해당하고요. 주체 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부분은 바로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간단한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책 한 권을 책상 위에 두었다라는 우리말인데요. 이것을 영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영어의 어순, 의미 단위 어순대로 주체 행위를 먼저 표현해야 될 텐데요. 나는 책 한 권을 책상 위에 두었다 해서 주체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는 책 한 권을 두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옮겨보면 I put a book이 바로 주체 행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주체행위에 대한 보충 설명을 on the table이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행위를 일단 표현한 뒤에 주체행위에 대한 보충 설명, 주어가 한 행위를 먼저 표현하고 주어가 한 행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풋은 동사, book은 목적어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저는 이 풀어북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풋이라는 동사만으로는 동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풋은 어북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완전한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풀어북을 하나의 행위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take a shower를 take는 동사, a shower는 목적어 이렇게 보지 않고 take a shower를 하나의 행위로 보듯이 저도 풀어북을 하나의 이렇게 행위로 봅니다. 동사와 그에 따른 목적어는 하나의 행위로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걸 전치사 구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치고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 온더북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어에서의 중요한 구체적인 정보, 중요한 정보들은 오히려 이 주체행위 뒤쪽에 나오는 이 뒤쪽에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그냥 이 주체행위는 주어가 한 순수한 그 행위만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이 다 뒤쪽에 표현됩니다. 만약 우리가 on the table이란 정보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만일 now where is the book이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영어 글쓰기에서도 보면 항상 중요한 정보는 뒤쪽에 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뿐만 아니겠죠. 글 쓰는 일반적인 영어 글쓰기 규칙. 중요한 정보는 이 뒤쪽에 두는 게 영어의 그 글쓰기 하나의 방식입니다. 원어민들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주체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끝에 보충 설명하는 부분에 가서 한두 마디가 들리는데요. 그것은 이 주체 행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표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늘 하는 말들은 그렇게 신경 써서 발음하지 않고 발음을 흘려서 하듯이 이 미국 사람들도 늘 하는 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말들은 이렇게 흘려서 대충 발음하고 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이 뒤쪽 부분에 가서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을 하다 보니 항상 이 뒤쪽 부분에서만 한두 마디가 들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는 서둘러 학교에 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서둘러가 주체행위에 해당되고요. 학교에 갔다가 주체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서둘러는 표현 부분에 해당하고요. 학교에 갔다는 그것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I hurried to school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주체행위를 바꿔서 주체행위를 I hurried 대신에 I rushed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죠. I rushed to school. 어차피 I hurried를 쓰던 I rushed를 쓰던 학교에 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체행위를 바꿔줌으로써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주체행위를 바꾼다는 것은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I hurried 대신에 I rushed를 쓰니 좀 더 rushed 하면은 불이 나게 갔다 정도가 되겠죠. 나는 불이 나게 학교에 갔다. 서둘러보다 더 좀 긴박한 느낌이 들잖아요. 표현을 달리함으로써. 그럼 이번엔 다시 주체행위를 표현 부분에 해당하는 주체행위를 바꿔보겠습니다. I worked로. 그러면 어차피 학교 갔다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I walked to school 하면 걸어갔다고 하니 요번에는 또 좀 더 문장의 느낌이 좀 틀리네요. 나는 학교에 걸어갔다고 하니까.
그럼 요번에는 다시 I had to run을 주체행위, 즉 표현을 I had to run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뛰어서 학교에 가야 했다. 달려서 학교에 가야겠다. 요런 뭐 늦잠을 잤는지 이렇게 I had to run으로 주체행위를 바꾸면 또다시 그 문장의 느낌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가끔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 앞쪽에 동사가 모르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뒤쪽에 이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이 부분을 보면 표현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동사를 모르니까. 하지만 이 뒤쪽에 구체적인 내용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문장의 분위기는 모르는 거죠. 주체행위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뒤쪽에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를 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체행위, 즉 표현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내용 쪽을 바꿔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주체행위, 표현 부분을 고정시켜 놓고 구체적인 내용 부분, 주체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달리 해보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학교에 갔다. 아까 좀 전에 같은 예문인데요. I hurried라는 표현 부분, 주체행위를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to school 이었는데 이번에는 to the hospital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바꿈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는 같지만 서두른다는 분위기는 같지만 어디에 갔는지가 달라짐으로써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up the stairs라는 이런 내용을 으로 바꿔보니 이번엔 또 계단을 서둘러서 계단을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나왔다.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다. 이쪽 부분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분위기는 항상 같습니다. 뭔가 서두른다는 분위기는 같지만 이쪽을 바꿈으로써 구체적인 내용 부분을 바꿈으로써 내용은 전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주체행위에 대한 보충 설명, 주체행위의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체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주체행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있고요. 부사가 있고 동사 ing가 있고 완전한 문장이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 주체행위를 일단 표현하고 이 네 가지를 사용해서 주체행위를 보충 설명합니다. 주체행위 표현하고 전치사 in이나 전치사 on, to, by로 이렇게 보충 설명하기도 하고요. 주체행위 표현한 다음에 away, abroad 이런 enough 이런 말로 또 보충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주체행위를 일단 표현하고 나서 세 번째로 동사 ing를 이용해서 동사 ing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사 ing는 이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동사의 끝에 붙이는 게 이게 ing잖아요. 그래서 주체행위 표현하고 동사 ing로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것은 이제 동사를 부사처럼 사용해서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완전한 문장은 ing하고 똑같습니다. ing처럼 동사 ing가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듯이 이 완전한 문장 자체가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부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체행위를 이제
보충 설명하니까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부사처럼 쓰인 것이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각각 주체행위 표현하고 전치사, 그 다음에 주체행위 표현하고 부사, 주체행위 표현한 뒤 동사 ing, 주체행위 표현하고 완전한 문장, 이것들이 어떻게 보충 설명하는지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체행위를 전치사로 보충 설명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예문 She's talking 이라는 주체행위가 있습니다. 그녀는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한 뒤에 with her mother를 보충 설명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She's talking 이라는 똑같은 주체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with her mother 대신에 on the phone이라는 주체행위의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on the phone으로.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어서 그녀는 통화 중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같은 행위지만 내용이 바뀜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내용 부분이 바뀜으로써 전체적인 문장이 전혀 다른 문장이 됐습니다. 세 번째 예문 I took the elevator 라고 일단 주체행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라고 일단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나서 거기다가 to the third floor라는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문 I took the elevator 대신에 요번에는 걸었습니다. 나는 걸어서 그 다음에 주체행위에다가 up the stairs라는 보충 설명을 붙이고 다시 한번 to the third floor라는 보충 설명을 붙였습니다. 역시 주체행위는 바뀌었지만 여기 to the third floor 3층까지 가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 3층으로 갔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역시 우리를 좀 귀찮게 한다고 그러나요? 거슬리게 하는 내용들은 이런 전치사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크게 뭐 어려운 단어도 없고 한데 역시 이런 전치사들이 항상 이렇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to the third floor 이런 거는 근데 여기서 제일 이제 뭐 마음에 걸린 게 on이겠네. 이제 on 이런 전치사들이 있는데 이 전치사들을 정확하게 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치사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with를 정확하게 알고 on을 정확하게 알고 to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전치사만 놓고 보면 안 되고 항상 이 주체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봐야 합니다. 주체행위와 이 엄마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보면 또 주체행위와 이 폰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면 이 전치사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처음으로 전치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다음 강의에서는 전치사 by를 주체 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주체행위를 표현한 뒤에 주체행위를 부사로 보충 설명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He's studying 이라는 주체행위가 있습니다. 그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체행위를 표현한 뒤에 부사 alone이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충 설명한 뒤에 다시 뒤에 어디에서 in the library에서 혼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체행위 표현하고 부사로 보충 설명하고 다시 전치사로 이렇게 보충 설명했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같은 행위입니다. 똑같이 그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abroad라는
부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he's studying abroad 하면 내용이 이제 저 위의 내용과 전혀 달라져서 이렇게 하면 유학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는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시 거기다가 전치사로 at his own expense라고 해서 그의 다른 사람의 돈을 대준 것이 아니고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스스로 자비로 자비로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행위이지만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주체 행위의 내용이 달라짐으로써 전혀 다른 내용이 됐습니다. 세 번째 예문에서의 주체 행위는 you are old라는 주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이 정도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enough라는 부사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주체 행위 내용 enough 충분히 너는 나이가 들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네요. 그리고 나도 다시 뒤에 to judge라는 투동사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한데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한 뒤에 다시 judge라는 이런 행위에다가 다시 for yourself라는 보충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for yourself 하면 네 스스로 네가 알아서 판단할 충분한 나이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 예문에서의 주체 행위는 I am입니다. 여기서 I am은 바로 I am만으로도 주체 행위가 가능한데요. 이것은 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있다. 비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떠하다, 나는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세 번째 나는 있다라는 어디에든가 존재한다는 그런 있다라는 행위 주체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 step away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세 정거장 떨어져 있다. 세 정거장 멀리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정거장 멀리 있다. 세 정거장 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주체행위 표현하고 동사 ing로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나서 동사 ing로 보충 설명하는 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주체행위는 I'm busy입니다. I am busy. 나는 바쁘다 라고 일단 표현했습니다. 나는 바쁘다 라고 일단 표현하고 나서 이 뒤에다가 그러면 왜 바쁜지 무엇 하니라 바쁜지에 대한 이런 설명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studying이라는 또 다른 행위를 보충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행위로 이렇게 보충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studying이라는 행위에다가 다시 for the test라는 이런 보충 설명을 붙여서 이걸 하나로 보면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고 있다. 나는 바쁘다. 시험 공부하느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 주체 행위를 표현하고 나서 동사 ing로 보충 설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결국 주체 행위를 또 다른 행위로 설명하는 경우가 됩니다. 동사 ing도 역시 동사이기 때문에 행위를 표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주체 행위 표현하고 동사 ing로 표현하는 것은 주체 행위를 또 다른 행위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주체 행위를 주가 되는 행위라고 하면 이 뒤에 나오는 행위는 부수적인 행위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ing를 배울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보면 I spent the whole afternoon이라고 하는 주체 행위가 나왔습니다. 오후를 통째로 보냈다. 나는 오후를 통으로 보냈다. 이런 주체 행위인데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올 행위는 결국 무얼 하면서 보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또 다른 행위, watching television이라는 또 다른 행위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watching television이나 watch television 이런 행위를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 행위는 주체는 빼더라도 이 워치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하나의 행위로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뭐 워치라는 동사를 배우고 텔레비전이라는 이런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이런 행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암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 주체 행위를 하나로 이렇게 I spend the whole afternoon이라든가 watching television 이런 행위들을 꼭 그때마다 접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외우고 있는 것만 쓰고 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외우지 않고 있는 문장은 과연 만들어 쓸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어를 표현을 만들어 쓰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콩글리시가 되고 아니면 코리안 잉글리시라고 하죠. 그 어색한 영어 표현이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행위는 어쩔 수 없이 외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외워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외워 쓰고 그것이 다 외운 것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이 외우고 있는 양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분이 외워서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10분, 20분 정도에 말할 수 있는 분량밖에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닥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고요. 그분이 한 2시간, 3시간 말할 수 있는 양을 외우고 있다면 충분히 막힘없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주체행위를 집중적으로 많이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고 계셔서 이걸 하나의 말머리, 리드처럼 가지고 계시다가 이것을 먼저 말할 때 끄집어내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보충 설명 붙이는 이런 식의 영어를 해나가신다면은 아마 말문도 좀 더 쉽게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예문을 보면요. 이거 똑같은 주체행위입니다. 똑같이 I spent the whole afternoon이라는 똑같은 행인데요. 주체행위인데 여기다가 이제 주체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주체행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가드닝으로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그 가드닝을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렇게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뒷마당에서 정원을 가꾸면서 오후를 통째로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he deaf mute had trouble이라는 주체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deaf mute는 deaf는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 다음 mute는 벙어리를 말하고요.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는 벙어리가 어떤 had trouble 하면 곤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고 말도 못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주체행위가 일단 표현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뭐를 하느라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겠죠. 그래서 여기 communicating 하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누구와 의사소통하는지를 여기다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약사와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분이 약사와 의사소통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체행위를 이제 동사 ing, 주체행위를 또 다른 행위로 보충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주체행위를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보충 설명하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나서 완전한 문장으로 보충 설명하는 예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that을 써놓고 이렇게 가로를 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 앞에는 th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that을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that은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완전한 문장 앞에는 that을 쓸 수 있고요. 마치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표시로도 볼 수 있고 주체행위에 딸려있는 문장이다. 이건 독립된 문장이 아닌 주체행위에 딸려있는 문장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that을 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문의 주체행위는 I am happy입니다.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I am happy라고 말한 뒤에 설명을 붙이면 됩니다. 일단 말하세요. I am happy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설명을 붙이면 됩니다. 영어의 주체행위는 항상 좀 막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뒤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행위는 항상 막연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막연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주체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시다 보면 영어다운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체행위는 막연하게 그냥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 am happy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그러면 왜 행복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문장으로 You are finally getting married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네가 마침내 결혼한다니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 두 번째는 I am just afraid라는 이런 주체의가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I am just afraid, 난 단지 두려울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뒤에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Laura is going to blow gasket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로라라는 여자가 blow gasket 하면은 이제 뭐 뚜껑이 열린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노발대발 할까봐 노발대발 할까봐 난 단지 두려울 뿐이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이렇게 빨갛게 제가 좀 색을 해놨는데 지난번 수업했듯이 묻는 말, 그 다음에 부정어, 강조어는 그 부정어, 묻는 말, 강조어 혼자서는 완전한 노릇을 완전하게 제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다. 항상 동사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so imprudent라는 이런 강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만약에 이 뒤에 라는 비동사가 없다면은 얘만 놓고 보면 너무나 경솔 뭐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나 현명치 뭐 현명하지 않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조가 제대로 된 강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동사를 여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너무나 경솔하다, 너무나 경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비동사까지 붙이면 만약에 비동사를 붙이지 않으면 너무나 경솔이라는 의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동사를 붙여서 너무나 경솔하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그럼 누가 그렇게 경솔한지에 대한 설명을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솔하다 우리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무나 경솔하다 우리는. 그럼 이 뒤에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 경솔해서 그럼 뭐 그래서 어떻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너무나 경솔하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We wonder about times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wonder about은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입니다. wonder about 의미는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런 의미고요. 어디서 방황해요? 시간들에서 방황한답니다. 시간들에서. 근데 시간들을 좀 막연하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여기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시간들인데 어떤 시간들? 우리들의 것이 아닌 시간들입니다. 우리들이 아닌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방황한다. 너무나 경솔하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방황한다. 여기저기 방황한다. 시간들에서. 그 시간들이 우리들의 것이 아닌 시간들. 그래서 방황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들의 것이 아닌 시간들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음, 과거의 시간, 또 아직 이미 가버린 과거의 시간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들 속에서 방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것인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 이것이 어느 수능에선가 나왔던 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주체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이런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그 어순, 의미 단위의 어순을 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런 주체행위와 주체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바이로 주체행위를 보충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 바이는 주체행위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